니하오 현자 소민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36만 평 규모 6천억이 투자되는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인천 차이나타운 크기의 10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이거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의 50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 후끈합니다. 근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작년 베이징에서 열린 이 사업 론칭 행사에 참여해서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중국의 1대1로 사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1대1로 사업을 시작한다? 다른 사람 눈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자인 내 눈은 피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이 끝장났다는 소리예요. 맨날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우리 외교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해요. 강원도 춘천에 건설되는 차이나타운을 이해하려면 중국 1대1로 사업을 알아야 해요. 1대1로 사업이 뭐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동쪽으로는 우루과이까지 돈을 풀어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신경제벨트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중국이 참여국한테 도로 깔고 공항 지으라고 돈을 빌려줘요. 근데 건설 사업은 또 중국 기업이 해. 심지어 건설 인력도 중국 사람들 데려다 써. 그럼 중국만 돈 버는 거잖아. 그래서 1대1로 참여국들 빚이 작년 통계만 430조래. 그래서 이 사업이 가난한 나라를 중국 자본에 종속시키는 팽창주의 정책이라고 비판이 많아요. 근데 강원도 차이나타운도 중국 자본이 들어온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우리는 중국이랑 경제벨트를 함께하는 나라, 중국 팽창주의에 동조하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에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중관계는 근성과 활력을 보였고 한미관계는 균열이 생겼고 북중관계는 강화됐다. 무슨 말이냐? 한국이랑 중국은 친해졌고 북한이랑 중국은 더 친해졌고 한국이랑 미국은 멀어졌다, 이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외교는 균형 외교였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균형적인 나라로 보고 있나요? 저 보고서 보면 아니잖아. 중국은 우리를 미국이랑 멀어지고 지네랑 더 친한 애로 보고 있어. 근데 중국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지난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요, 한국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이다 라고 떡하니 실었어요. 봐요, 얘네들 또 역사 왜곡해요. 미국이랑 경제전쟁 중이니까 미국이 참전했던 한국전쟁을 지네 유리하게 왜곡하는 건데요, 우리 입장은 상관도 안 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균형 외교한다고 앞만 떠들어 봐야 중국은 우리를 자기네 똘마니로 본다니까요. 하긴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장관, 도지사가 중국에 우르르 새 인사 올리는데 누가 우리를 균형 외교로 봐? 꼬봉 외교로 보지. 그렇다면 미국이라도 우리를 균형 외교를 하는 애들로 봐줄까요? 지난 8일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전략적 경쟁법 2022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동맹국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군사, 경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구상이에요. 여기에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EU,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걸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끼워주지도 않아요.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뭐하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 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EU, 대만, 호주, 일본, 뉴질랜드랑 디지털 무역 동맹을 한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만 빠졌어. 왜 빠졌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를 쓰고 있어서래. 미국은 지금 화웨이 장비가 자국 통신망에 몰래 접근해서 정보를 빼갈 수 있다고 제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끼워주지. 더 심각한 건 이 법이 추진하는 블루닷 네트워크에서도 우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달러를 풀어서 미국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아시아에 키우겠다는 건데요. 지금 나온 지원 액수만 230조 정도예요.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을 건립하는 중국 1대1로 사업 참여국이잖아. 당연히 제껴놓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균형 외교를 노래해봤자 미국도 우리를 중국이랑 더 친한 나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라도 우리 편 들어줄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절대 그럴 리 없어. 엊그제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내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하겠어.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핵 개발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3,000톤급 SLBM 잠수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SLBM 잠수함은 우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하는 무기인데요. 북한도 미국이랑 1대1로 맞짱 뜨겠다는 거지.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균형 외교 주장해 봤자 국제사회는 우리를 그냥 친중국가로 보고 북한은 우리를 쳐주지도 않아요. 투명의 인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4년의 외교 결과야.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제 선택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AI나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 분야는 아직 국제 표준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달 있었던 한중 외교안보 회담에서 중국이 지금 이것들 국제 기준 표준화 작업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국제 무대에서 이 기준 지지해달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 기준을 지지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패 죽이지. 또 미국은 중국 화웨이 5G를 견제하려고 클린 네트워크 사업을 밀고 있거든요. 근데 6월 예정인 G7 정상회담에서 이게 주요 의제예요. 문 대통령도 여기 초청받았거든요. 그럼 입장을 정해야겠죠.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패 죽이지. 그래서 누가 봐도 친중 외교하면서 그게 균형 외교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정해야 돼. 근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할까요? 난 안 한다고 봐. 왜냐하면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엊그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미중 대립 완화하는 초월 외교가 한국의 살 길. 이젠 균형 외교를 넘어서 초월 외교하랍니다. 왜 외교만 초월해요? 정치도 초월하고 경제도 초월하고 민생도 초월하지. 여러분 열받죠? 뭘 열받고 그래. 그냥 초월하세요. 아니지. 벌써 초월한 건가?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야 친구지. 쿨병 걸린 것처럼 난 중립 끼어 박을래 이러고 있는 친구. 여러분은 친구하고 싶으세요?